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매력적이어도 아무나 쉽게 살 수 없게 되고,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이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현금 부자들이 사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고 전문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게 될 거고요. 전문 투자자들이 사고 나면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하려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게 되겠죠. 이런 원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상승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코시스라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조사를 해서 수치화된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하고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율, 그리고 서울시 미분양 현황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매매 가격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2년 1월 104.38인데 2024년 4월 지수는 94입니다. 2022년 1월 최고점에 비해서 2024년 4월의 지수가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2022년보다 2024년 아파트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매매 가격 지수인 94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때는 2020년 상반기였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94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2020년 이전 가격으로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알아본 내용은 잠깐 옆에 두고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율을 볼게요.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16년으로 71%에서 72%일 때인데 2024년 4월 전세가율은 54.5%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54.5%에 가까운 전세가율을 보이는 때는 2012년 상반기였습니다. 전세가율이 오를수록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2013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율이 어느 시점일지는 몰라도 계속 오르는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아파트를 사야 할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할지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시장을 예측할 필요 없이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형태가 아니고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흐름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최저점에 매수하는 건 아니어도 상승기에 진입하기 전에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신 전세가율 60%는 서울시 아파트에 해당하는 기준이니까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미분양 현황 자료를 볼 건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미분양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저히 적었다가 2022년에 갑자기 늘어서 무려 953건이나 됐습니다. 2022년은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인데 미분양 건수가 갑자기 급증했다는 데 주목해야겠네요. 2023년 미분양 건수는 958건으로 2022년 대비 소폭 늘었는데요. 2024년 미분양 건수는 2025년 초가 돼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5년 미분양 건수가 1000건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2024년 대비 미분양 건수가 대폭 늘어난다면 아파트 가격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2012년 미분양 건수가 3481건으로 최근 30년 동안 최고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가 2013년으로 3157건이거든요. 서울시 미분양 수치가 최고로 높았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가 실제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서울시 미분양 건수가 가장 많으면서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2년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제도 완화,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연체 이자율 완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2013년까지 1년 이상 더 지속됐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기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전문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 일반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두 번째, 아파트 미분양 수치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을 것이고 이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실제 반영될 때까지 1년 이상 걸린다. 세 번째,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6개월 이상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갈 때가 최적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이다. 에셋업 채널은 돈이 되는 정보가 있을 때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자주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눈샘 치고 구독해두시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신경 쓰지 않아도 잊을만 할 때쯤 돈이 되는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